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시는 종목은 화천기계라는 주식인데요. 이전부터 테마주로서 좀 악랄한 움직임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이 악랄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이 모양을 보시면 느껴지십니까? 이 뿔, 거대한 이 뿔과 그리고 이 악마 같은 이 얼굴이 느껴지십니까? 주식에서는 어지간하면 이러한 차트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이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초급등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폭락과 또 다시 한번 이러한 초급등이 나와줘야 되죠.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야만 이 악마 같은 얼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화천기계 종목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될 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오늘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치 테마주로 엮였던 주식이거든요. 과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주식이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보통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요. 많은 경우에 회사 자체적으로 호재를 갖기가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실력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낮거나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지거나 그런 주식들이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정치 테마주로 엮이고 나서 실제로 수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냥 말장난만으로 뭐 무슨 동문이다, 인맥이다, 같은 지역 출신이다 하면서 선거 시즌에 주식과 연관성을 주고 주식을 상승시키는데 보통은 5배 이상 막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어떻다? 막상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실력이 없음과 정치 테마주라는 것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변동성을 오히려 이용하면 수익을 잘 볼 수 있지만 이 변동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다. 지금도 보이는 이 모습 자체를 보시면요.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상승하는 이유가 어떻습니까? 무슨 분쟁 관련해서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실력이나 호재나 이런 걸로 갈 생각을 못하는 거고, 그 외적인 걸로 걸어서 주식을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는 주식이 정치 테마주로 엮인 적이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최소 이러한 폭락은 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안 죽는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정치 테마주를 많이 봐왔는데 이 정치 테마주가 시즌이 올려면 뭐 4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텀을 준다는 거죠. 근데 특이점은 실력은 없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숨만 쉬면서 존재를 한단 말이죠. 어쨌든 망하진 않아요. 존재를 하고 뭐 정부와 어떤 국책 산업으로 엮여서 또 오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요. 이 정치 테마주로 엮였던 주식이 있다고 하면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눌렸을 때 매수해 보는 그런 전략을 선택해도 전 괜찮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회사는 실력이 없어요. 하지만 세력들이 그 외의 것으로 걸고 넘어져서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천기계도 과거에 이제 조국 테마주로 이제 무너질 때 얘가 그럼 어떻게 나중에 오를까라는 그런 생각은 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잊혀질 때쯤에 갑자기 화천기계가 오르는 거예요. 과거가 떠오르는 거죠. 이 녀석은 보통 주식이 아닌데. 근데 역시나 이제 악마 같은 모양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모양을 보자 하니 별로 사실 놀랍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역시나 정치 테마주로 한번 엮였었기 때문에 정치 시즌이 만약 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종목들을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웃긴 게 안 갈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걸어서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치 테마주는 한국 주식시장에 있어서 언제나 늘 상승해왔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상승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어떤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요. 이 후보와 한번 엮였던 주식이 있잖아요. 상승을 어쨌든 한 번씩은 줬을 거란 말이죠. 그런 주식은 반드시 기억해 놨다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그때 한번 매수하는 전략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거의 공식과 같은 상황이라서 이제 정치 시즌이 매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사람들이 잊혀질 때쯤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주가가 또 많이 거래량이 죽은 상태고 호가가 비어진 상태고 해서 개미들도 많이 나간 상태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상승이 더 잘 된다는 거죠. 회사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또 호가가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통 물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시가총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순식간에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하지만 그 변동성과 리스크를 보자고 하면 이미 올라갔을 때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악마를 만나게 되는 거죠. 아주 잔인한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악마 그림이 떠오르면서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도 모처럼 좀 할 수가 있었던 것 같네요. 자, 잘 정리하세요. 정치 테마주는 실력이 없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그런데 기가 막히게 시장에서 퇴출을 안 당한다. 안 끈질겨요. 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정치 시즌이 오면 또 오른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각인이 되셨을 거예요. 화천기계 이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